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원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나노입니다. 우리 리더분들이 살면서 정말 힘들었을 때 정말 내 인생에 기회가 만약에 온다라면 그 기회 잡고 싶으세요? 안 잡고 싶으세요? 잡고 싶어요. 네. 저 역시도 10년 전에 제가 만약에 이런 기회를 잡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의 제 모습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이 자리에 처음 오셨다면 저처럼 제가 10년 전에 느꼈던 그 기분을 오늘 누군가가 느끼신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아마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인생이 어떻게 그 10년이라는 과정 속에서 바뀌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그 궁금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보신 분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딱 10년 전에 제가 이 비즈니스를 만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저의 상태였어요. 저는 30대 중반이었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저의 둘째 아들. 저는 아들만 둘을 낳았어요. 근데 큰 아이는 너무 건강하게 우량아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8개월 만에 미숙아로 태어나게 되면서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로 들어가고 저는 아이의 얼굴도 못 본 상태로 아이를 낳고 그냥 119에 실려서 큰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인큐베이터로. 그래서 제가 3일 만에 이 아이를 봤을 때 사진이에요. 네, 태어난 지 3일 만에 제가 이제 애를 낳았으니까 이제 병원에서 3일 있다가 퇴원해서 큰 병원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이렇게 미숙아로 태어나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픈 거예요. 아토피, 비염, 감기를 매일같이 살고 그리고 5개월 차에 이 아이에게 또 어떠한 병이 오냐면 가와사키라고 하는 심장 질환이 옵니다. 근데 그 가와사키는 온몸에 염증을 일으키다가 마지막에 이게 심장으로 염증이 가게 되면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위급한 병이래요. 그런데 다행히 병원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걸렸을 때는요. 의료보험 혜택으로 이제 그 약을 한 번은 이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재발됐을 때는 제가 100% 본인 부담으로 이 아이를 케어해야 된다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약 한 병이 100만 원짜리 약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저는 정말 이 아이가 이렇게 재발이 되면 첫 번째 안 되죠. 그리고 이 아이가 매일같이 아프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 매일같이 아프고 매일같이 그 이후에 코피를 또 매일 쏟아요. 자면서. 그럼 저는 매일같이 이불 빨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다 보면 애기도 코피를 쏟고 있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 아이는 항상 작고 안쓰럽고 이때가 4살 때인데 업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그런 세월을 몇 년간의 세월을 보내고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병원을 갔는데 약이 없대요. 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면역력이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약을 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뭐라고 코피라도 그럼 멈추게 해달라고 했더니 가습기 틀어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식염수 한 번씩 뿌려주라. 그게 끝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와, 병원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커야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막막했고요. 이 아이가 건강해질 수 있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랬고요. 그런데 아이가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둘째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당시에 지금보다 한 10kg가 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둘째 아이를 낳고 찐 살은 또 빠지지도 않아요.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몸은 부어있고 살도 쪄있는 상태에서 저의 건강과 우울증이 굉장히 또 극도로 심해지면서 제 건강 상태도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저는 지금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굉장히 커다란 이제 상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적으로 이 아이를 둘을 케어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정말 제가 아이들한테 정말 해줄 수 있는 뭔가 아이들이 원하고 필요할 때 건강이든 경제적인 지원이든 필요할 때 정말 내가 넉넉한 부모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건강을 제가 잃게 되었잖아요. 건강을 잃고 이 아이도 아프면서 모든 것은 내가 아무리 돈이 있고 시간이 있어도 건강을 잃게 된다라면 의미가 있어요?
하루 종일 우울합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 이렇게 내 자식이 이렇게 아프고 내 자신이 아프면요.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우리의 인생의 평생의 숙제죠. 정말 재정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그리고 건강. 이 세 마리 토끼가 완벽하게 여러분들 인생에서 갖추어진다라면요. 그거 한번 제대로 들어볼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자,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이제 짚어볼게요. 자, 월급 빼고 다 오른다. 공감하시는 분? 나 너무 공감돼. 너무 공감돼요. 정말 내 월급 빼고 모든 게 오르죠. 자, 뉴스를 보시면 소비자 물가 24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다라고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장바구니 예전에 10만 원 들고 가서 장바구니 하면 일주일치 샀어요. 근데 지금은 하루씩 애가 삼겹살 한번 먹고 싶다 그러면 하루 만에 끝나요 안 끝나요? 모질합니다. 거기다가 많이 먹는 애들 있으면 더 힘들어요. 자, 그리고 서민 음식이라고 했죠?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 애들이 어머니 저 짜장면 먹고 싶어요 이러면 한 번씩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짜장면 한 그릇도 이제는 내가 쉽게 사줄 수 있을 만한 금액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다 오르기 시작하고요. 떡볶이, 김밥, 그냥 서민들이 늘 먹었던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편하게 만나서 먹었던 그런 모든 음식들도 이제는 다 올랐어요. 여러분들 다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말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든 게 오르고 있는데 그럼 나의 미래, 저는 지금 40대예요. 자, 그러면 내가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우리 어머님 부모님들 계시죠? 자, 이렇게 나이는요 내가 먹기 싫다고 안 먹을 수 있을까요? 누구나 세월 속에서 나이를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초고령 사회로 우리 대한민국이 초고속으로 진입을 하고 있고 노인들이 정말 가난한 나라 1위가 대한민국이래요. 왜? 자, 다른 나라는요 부모님들이요 자식한테 100% 돈을 쓰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 보세요. 자녀들 교육비 한다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해줘야 안 해줘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이 막상 되었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노후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가 적정 기준으로 부부가 살려면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요. 그래서 366만 원 최소 여러분들이 아무 일이 없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남편하고 내가 그냥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366만 원 있으세요? 있으시면 가셔도 돼요. 저는 없어가지고요. 네, 저는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죠. 자, 그리고 나라에서는 자, 국민 여러분들 연금 내세요 하죠. 자, 국민 여러분 연금을 지금 강제로 빼가죠. 안 내고 싶지만 빼가죠. 자, 그러면 이 연금이 만약에 이제 이제 저는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럼 계속 내면 정작 내가 70, 80 됐을 때 이 연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대체 몇십 년간 내거든요, 지금. 근데 내가 막상 받을 때가 됐을 때 고가에 대해서 만약에 나한테 안 준다. 기분 좋으세요? 기분 좋으신 분? 저는 정말 기분 나빠요. 그래서 이 30년 뒤에 이 국민연금이 고갈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무슨 대책? 지금 아무 대책도 없고 연금도 이렇게 냈는데 낸 것조차도 내가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들한테 온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책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 그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이제는 또 누가 문제가 돼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서 온갖 돈을 다 투자해서 이 자식을 키워놨는데 이 아들이 둘입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을 키웠는데 이제 부모님한테 20살, 30살, 이제 40살, 50살 되면 스스로 나가서 자기 인생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런데 참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이런 상황이 와요. 아들이 이제 지역도 안 돼요. 돈도 없어요. 부모님 저 좀 먹여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캥거루족. 자, 캥거루가 아이를 뱃속에 항상 품고 있죠. 자, 그런 아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죠. 이제 엄마가 나 낳았잖아. 책임져. 자, 그런데 이렇게 부모한테 평생을 이제 의지하게 된다면 가뜩이나 내 자신조차도 지금 먹고 살 방안이 깜깜한 상태에서 내 자식이 이렇게 지금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저희 시댁에 아들이 둘이거든요. 제가 둘째랑 결혼했어요. 근데 큰아들이 아직 장가 남았어요. 50살 넘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지금 그러고 계세요. 그럼 이 캥가루족이 이게 지금 남의 일이에요? 저는 저희 일이에요? 우리 집에 가면 시댁만 가면 그 아주버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어머님하고 같이 밥 차려드리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결혼한 지 22년째 혼자 며느리 노릇을 독차지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 뉴스를 볼 때마다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저는. 장가갈 생각을 안 해요. 여자들이 무섭대요. 이러니까 제가 어머님이 아니 다른 결혼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부모님한테 얹혀서 사는 상황이 지금 남의 일이 아니라 이건 뉴스잖아요. 저는 제 일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렇게 캥거루족이 내 자식이 영원히 이런 상황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뭐 누가 뭐 작정하고 이럴까요? 자식들도 불쌍합니다. 예. 자기도 나가고 싶겠죠. 하지만 현실이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 이제 인간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인공지능의 역습이라고 해서 이제 AI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얘네들이 이제 대체하는 세상을 여러분들은 이제 빠른 속도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아이한테 이제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서 사자 직업 가져가라. 의사, 판사, 변호사, 뭐 검사, 뭐 사자 직업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참 좋아할 거예요, 사자 직업. 그런데 고학력, 고소득 직업 위험하다. 왜? 이제는 뭐가 이런 자리를 대체하냐면 자, 여러분들 식당 가가지고요. 로봇이 내 밥상 갖다 줬다 돈 들어가요. 저는 밥 많이 먹었어요. 요즘은 이제 계산도 다 이제 그냥 식탁에서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그냥 계산까지 다 끝나요. 그런 식당이 가면 갈수록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늘어나는 걸 현실적으로 체감해요? 체감 못해요? 체감해요. 그전엔 사람이 갖다 줬어요. 근데 노동을 대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로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봇이 내 노동을 대체한다. 그래서 걔네들은 로봇이 대체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AI는 다르더라고요. AI는 뭐를 대체하냐면 고소득 인지 노동.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 판사가 지금 사람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판사가요. AI는요 몇천 년 전의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주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이 AI는 객관적으로 이 판결문을 더 잘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고속으로 이런 고소득 인지 지식을 바탕으로 수학 선생님 예를 들어 수학 선생님이 계산하다가요 예를 들면 틀릴 수 있어요. AI는 틀릴 일이 잘 없습니다. 얘는 모든 데이터를 얘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정말 이 아이들을 똑똑하게 키워서 정말 내가 이 사자 지구까지 만들어놨는데 이제는 널린 게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세상이 오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어떤 일을 해야 돼? 이제 나가서 막노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실컷 가르쳐놔도. 그래서 이런 세상을 내가 지금 마냥 언젠가는 뭐 다 잘 되겠지. 언젠가는 뭐 우리 애는 뭐 그런 일이 없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저부터도 내 남편부터도 이미 대체를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대면 접촉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이제 지금 AI가 자꾸 점령을 하게 되면 인간과 이렇게 만나는 게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이러면서 이제 정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식을 중요로 하는 직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멀리하게 되는 세상이 또 오는 거죠. 이게 반반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비대면을 선호하는 사람과 대면을 선호하는 사람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지금 저희 아들이요 지금 이제 20살이거든요. 식당에서 로봇이 갖다 주는 게 더 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사람이 편하잖아 아직은. 사람 그래서 사람이 인정이 있지 이러는데 지금의 아이들은요 그냥 키오스크가 편하대요. 내가 필요하면 그냥 로봇이 갖다 주면 안 미안한데 사람이 갖다 주면 미안해서 못 시키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급속도로 바뀌는구나라고 저는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세상이 바뀌냐? AI가 대체할 일과 끝까지 사람이 남아서 해야 할 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이. 자 이렇게 분류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AI를 대체할 정도로 똑똑하시면 그걸 하시면 돼. AI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조정하고 여러분들이 개발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로 가시면 돼요. 근데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서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온 거예요. 끝까지 사람이 해야 할 일 중에서 고르는 거죠. 자, 그랬더니 자, 앞으로의 세상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이제는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직업,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런 수요가 따라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 마케팅 전문가나 네트워커는 시대가 변해도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직업이다라고 나옵니다. 그쵸? 먹고 싸는 건 AI가 못하죠. 먹고 싸고 바르는 건 누가 해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 이거는 안 변한다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직업은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아남을 전망이다라고 나와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 전문가가 하는 말을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건강기능식품. 자, 우리가 건강이 이제 중요한 세상이 왔죠. 그랬을 때 앞으로의 부자들, 천만장자들은 건강식품 분야에 있는 사업에서 나타날 것이다. 엄청난 속도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폴 제이 피처라고 하는 이분 경제학 박사입니다. 미국의 최고의 경제학 박사님이 이런 책자를 내신 거예요.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들은 여기서 다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는 수많은 부자들, 정말 삶을 바꾸는 그런 기회 속에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래요. 피라미드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을 구분하는 혁명함이 필요하다. 피라미드를 하라는 게 아니고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내가 만약 빈털 터널이었다라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냥 나 그거 남한테 뭐 이거 피해주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듣지도 않고 싫다는 사람 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듣지도 않고 싫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대로 내가 들어본다라면 굳이 안 할 이유가 있냐는 거야. 내가 만약에 사재기 안 해도 되고 불법 아니고 먼저 시작한 사람만 돈 벌 줄 알고 나중에 시작한 사람도 돈 벌어. 그리고 이렇게 사람도 잃고 인맥 무너지는 거 걱정하는데 이런 일이 또 없어. 이러면 여러분들 안 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보통 안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고 싶어도 나 이런 문제 때문에 나 도저히 못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없는 회사라면, 그런 문제들이 없으면 한 번쯤은 한번 해봐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빨간 글씨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시작! 유통 마진을 줄이고 싼 값으로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회사에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다시 그 이익금을 준대요. 기분 나빠요? 괜찮죠? 그게 바로 직거래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직거래하면서 포인트를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커피숍을 갔을 때 10번 가고 커피 한 잔 무료로 주는 커피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 그러면 커피의 형태로 받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요, 돈으로 받으면 돈이 좋아요? 커피가 좋아요? 그겁니다. 그게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그걸 바로 돈으로 주는 회사가 네트워크인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은 자, 내가 이 회사 제품을 먹고 쓰고 바르고 막 써봤더니 내 피부가 좋아졌어요. 이런 체험 사례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체험 사례를 누구한테 얘기해요? 내 지인, 내 가족, 그 나를 아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아까 제 사진 첫 장에 10년 전 제 사진 보셨죠? 그때가 어려 보여요? 지금이 어려 보여요? 지금이요. 그겁니다. 그거를 얘기하면 돼요. 10년 전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제가 10년 동안 이 제품을 먹고 지금 이 몸매, 이 피부, 그 다음에 이 건강함 제가 다시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는 진실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진실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요, 이거 진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직거래예요. 그랬을 때 매출액의 35%를 다시 사업자분들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정 광고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한테 정보를 주고 정보를 제공했을 때 그들도 이렇게 브랜드 체인지를 통해서 그들도 좋아지고 또 그들의 소개로 또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유산한 제품을 쓴다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이 네트워크 방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게 좋냐? 여러분들은 권리소득이란 말을 아마 여기서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일했을 때 노동 수익이 아니라 내가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 인프라들이 내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좋은 제품을 한번 쓰기 시작하면요. 떨어지면요. 또 쓸까요? 안 쓸까요? 그거예요. 내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또다시 사서 쓴다라면 그게 자연스럽게 선순환이 되면서 권리소득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시간적 자유, 재정적인 자유. 여러분들은 이 자유라는 부분에서요. 어떤 게 자유냐면요. 내일 당장 내가 몸이 안 좋아서 한 달 쉬고 싶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쉴 사람이 여기 있으세요? 없죠? 그런데 그게 자유예요. 이 자유가 있으신 분들은 내일 당장부터 그냥 하와이 떠납니다. 그리고 한 달 쉬어요. 남들 일할 때 쉬고요. 예, 남들 여행 갈 때는 일하고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렇게 재정적 자유가 있어야지만이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재정적 자유가 없기 때문에 회사 빠지면 큰일 나죠. 출근 안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거기에 얽매여서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내가 열심히 했을 때 이러한 가치들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부업으로 바로 시작할 수 있고 큰 돈이 필요하지 않고 브랜드 체인지로 바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네트워크, 지금 눈만 뜨면 새로운 네트워크 회사들이요. 그냥 돈 된다니까 그냥 막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아무 회사나 내가 덥석 선택한다라면 후회할 일이 많을까요? 좋아할 일이 많을까요? 후회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가 한 60년 이상 된 역사예요. 자, 그러면 이 역사 속에서 성공한 회사 그리고 망한 회사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첫째, 탄탄한 회사 골라라. 재정적으로 안전하고 탄탄하고 제3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회사를 골라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믿고 꾸준히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막 열심히 어떤 회사를 선택해서 성공을 했어요. 10년 동안 열심히 해서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그 회사가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인생이 허무해요? 안 허무해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허무한 느낌이 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회사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네트워크는 평생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정말 회사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한테 상속까지 돼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회사 없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품을 아직 안 드셔본 분도 여기 계실 거고요. 드셔본 분도 계세요. 저는 드셔본 분이겠죠? 저는 10년 전에 이 제품을 먹고 깜짝 놀랍니다. 왜? 아이가 아팠고 제가 아팠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좋다는 거 저 다 먹여봤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탁월하게 좋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쉽게 누군가한테 이거 먹어봐라는 소리 못해요. 저는 그 전에 아이가 아파서 온갖 걸 다 먹어봤지만 그걸 먹으면서 제 주변 지인들한테 야 이것도 좋아 A사 이거 좋으니까 먹어봐 이런 말 한 번도 못했습니다. 왜? 애가 계속 아프고 코피 흘리고 계속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겠냐고요. 그런데 이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딱 하고 났더니 애가 감기가 멈추고 코피가 멈추고 애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그냥 내 눈앞에 보여요. 자, 그러면 나처럼 이렇게 이런 같은 상황으로 고민하는 엄마들이 내 옆에 있었을 때 내가 이 얘기를 이 사람한테 전달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했기 때문에. 그래서 탁월한 제품력을 가지고 있고 자체 생산률이 70% 이상 되는 회사 그리고 반드시 소비재를 다루고 있는 회사를 골라라. 왜? 소비재는 쓰고 없어지고 또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트워크를 한다는 사람들이 옥장판 팔고 냉장고 팔고 자 그런 거 팔면 이 사람한테 또 팔려면 몇 년 걸려요? 저는요 냉장고 제가 시집 갈 때 냉장고 그거 산 게 22년 차에 고장났어요. 그래서 요번에 새로 이사할 때 그때 제가 바꿨습니다. 고장 안 났는데 그냥 바꿨어요. 너무 오래돼서. 그런데 잘 걸리면 이렇게 20년 이상 쓰는 것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뭐 이 사람한테 냉장고 팔려면 저는 20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바르고 쓰고 먹고 없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 중에서 골라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수익. 자, 여러분들이 회사 듣고 제품 따져보니까 괜찮아요. 자, 그런데 정작 나한테 내가 이 사업 시작했었을 때 돈 벌려고 시작하신 거예요? 남한테 그냥 봉사하려고 시작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내 미래에 대한 연금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네트워크를 선택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돈 버는 구조를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 플랜을 쓰고 있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알아보시고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선택도 누가 해요? 내가. 이건 내 사업이에요. 여러분들 누군가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회사와 이 회사의 제품과 그리고 보상 플랜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들어보시고 써보시고 평가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건강식품 시장에서도 코로나 중에서도 유산화는요 지속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네, 저희가 10년 됐고요. 유산화가 8년간 지금 570%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제품에서도 얘기했죠. 마이러멘츠 박사님의 이런 처음에 제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아이가 아팠잖아요, 저는. 근데 회사의 오너가 기업인의 이런 정장을 입지 않고 어떤 옷을 입고 계시죠? 의사 가운이에요. 회장님이 닥터 마이너 웬츠 박사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미생물학 면역학 분야의 전 세계 최고의 박사님이신 거예요. 이미 유산화는요, 유산화 회사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걸 연구소라고 하는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개발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특허를 내고 모든 병원에서 앱스타인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쓰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유산화랑 상관없이 이 마이너 웬츠 박사님은요 이미 억만장자예요. 이미 억만장자. 근데 이분이 1992년에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는 뭐냐면 이분의 부모님이 본인이 의사면서 과학자면서 이런 것들을 평생 동안 진단 시약을 개발하는데 평생을 바쳤었는데 본인의 부모님이 유방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회의에 빠집니다. 아, 병이라고 하는 거는 걸리고 나서 진단하면 늦어요, 빨라요? 늦다. 그러면 걸리기 전에 어떤 걸로 가야 돼요? 예방의학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그게 90년대예요. 그런데 이분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이 좋은 제품, 정말 최고의 제품을 만들 자신이 있어요. 왜냐면 평생을 세포만 연구한 분이에요, 이분은. 그리고 특허를 낸 분이에요. 자, 그러면 세포계의 1인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세포가 어떻게 했을 때 건강해지고 어떻게 했을 때 병이 걸리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이분이신데, 자, 방식을 선택했을 때 이분이 만약에 이 좋은 제품을 어디로 가냐? 이 좋은 제품을 유산화라는 이름을 걸고 백화점 명품관에 딱 헬스팩이 들어간다. 자, 그랬으면 여러분들은 그 헬스팩 사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못 사 먹었을 것 같아요? 저는 못 사 먹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럼 헬스팩 하나에 100만 원에 팔려도요 다 사가요. 누가 사가요? 부자들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부자가 많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회장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부분이 와닿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상위 1% 부자들만 먹을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이 제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했었을 때 회장님은 그 당시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왜? 아, 그러면 회사는 좋은 제품을 정말 최선을 다해 만들고 이 회사를 그 대신 광고비 이런 중간 유통 단계를 다 없애버리고 직접 드셔본 분들이 이 제품을 진실되게 설명해서 이들의 삶도 바꿔주고 건강을 찾아주자. 그래서 회사를 처음 설립됐을 때 회사 슬로건이 True Health, True Wealth입니다. 진정한 건강, 진정한 부. 그래서 이 회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오너라면 내 회장님이 이러한 마인드로 이 제품을 만들어냈다라면 나는 믿고 먹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리고 저희 회사가 미국 회사예요. 그런데 합법적. 자, 미국에서는 합법인데 정작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한국에 살죠. 그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합법이라고 인증을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주는 회사. 그래서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유산화는 서울 제527호에 등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제품을 먹고 뭔가 피해를 봤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예요. 그 피해를 다 보상해주고 다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불법들은요, 여기 들어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불법 회사들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서 최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해놓은 게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고요. 그리고 요거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특수 판매 공제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합법은요, 요 두 가지가 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아무 회사나 이제 막 깃발 꽂으면 돈 된다고 하는 그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막 선택을 하면 어디로 갈 확률이 높다? 여기 불법 돌려막기 약 3,200개, 여기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서 이 헬스팩 하나가 우리 손에 오기까지 990번의 테스트를 해보면 돼요. 이 회사 안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그 어떤 회사보다 이 헬스팩 하나가 내 손에 오기까지 이런 테스트를 거쳤다라면 믿음이 가요, 안 가요? 믿음이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혹시 주식한다, 나 주식에 뭐 한 부자라도 있다, 있으신 분 있으세요? 나 주식에 뭐 한국 것도 괜찮아요. 근데 자, 주식도요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은 코스닥이 있고 코스피가 있어요. 코스닥은 이제 막 신설된 회사들, 작은 회사들, 중소기업들이 코스닥이고요. 중견 이상 대기업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코스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건 한국 기준이고요. 그럼 이게 전 세계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뉴욕 증시 들어보셨나요? 뉴욕 증시가 가장 등재되기가 까다로운 데가 이 뉴욕 증시입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숨만 쉬어도 새로운 게 생긴다고. 수천 개가 있는 와중에 이 뉴욕 증시까지 상장된 회사가 과연 몇 개가 있을까요? 그거는 총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 중에서 우상향 곡선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뉴욕 증시에 유산하는 영양제 회사죠. 영양제 회사지만 전문 제약 회사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왜? 처음 시작에 유산하는 걸 연구소라고 하는 전문 제약 회사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가 뉴욕 증시에서 검색했을 때 전문 제약 회사라고 써있는 회사가 바로 유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산하는 그 어떤 제품을 제대로 드시면 다 일반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이상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뉴욕 증시에 유산화가 상장이 된 이후로 유산화는 무부채로 처음에 상장이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증권 앱을 깔고 그 회사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주식에 상장되지 못한 회사들이요, 이런 말이에요. 그거 주식 뭐 상장되면 주주들이 다 해먹는 거 아니에요. 정말 무식한 소리. 그거는 정말 이 자격도 없는 사람들, 회사에 대해서 정말 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고요. 이 주식은요, 이거야말로 정말 최고로 투명한 여러분들이 회사를 볼 수 있는 도구예요. 여러분들 당장 그냥 앱을 까세요. 그리고 주식을 검색하세요. 유산화를 USNA로 등재가 됐거든요. 자, 이거 검색하면 부채가 얼마가 있는지, 직원이 몇 명인지, 제일 잘 나가는 그 품목, 잘 나가는 제품명까지 다 나와요. 매년 매출액을 어떤 게 제일 높이 가져가고 있는지. 그래서 투명하게 내가 회사를 더 자세히 알아보고 빚이 있나 없나 이런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거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증권거래소예요. 그래서 이런 게 불안정하면요, 이 회사 오래 못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 아세요? 전 세계 최고의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아직 살아 계십니다. 자, 이분이 앞으로 100년 동안 롱런할 수 있는 회사 5개를 포브스지에서 선정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우리 뭐 월마트 들어보셨죠? 월마트, 코카콜라 유명하죠? 자, 이런 회사들 사이에 특이한 회사가 있어요. 반짝반짝 뭐가 지금 반짝거리고 있죠? 유산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워렌 버핏이 분석을 해봤더니 앞으로 미래 사회는 이 건강기능식품이 대세가 될 것이고, 그리고 롱런한 회사로 유산화가 100점 만점에 만점을 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이러한 자료를 이미 다 내어놨구나.
그럼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저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 누구의 말이 아닌 이런 전문적인 자료를 보고 회사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미국 회사죠. 제가 선택한 회사가 유산하가 미국에 본사가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 글로벌로 지금 25개국에 지금 진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회사는요 이래요. 특히 A사 같은 경우 한국에서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는데 미국 사람은 내 밑에 가입을 못한대요. 이러면 글로벌 회사긴 하지만 글로벌 사업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유산하는 전 세계 원코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캐나다에 내 친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유산하가 진출되어 있는 이 나라 중에서 캐나다에 내 친구가 건강이 안 좋대요. 자 그러면 친구야 너 유산하 회원 코드 받아줄 테니까 너 이거 유산하 한번 먹어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비즈니스, 글로벌 사업까지 되는 회사를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지금 한국 시장은요 인구가 몇 명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유산하도 정말 유명해지면 외국도 진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사업까지 되는 회사를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양제 당연히 이제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건강 반드시 이제 예방해야 돼요. 아파서 낫겠다고 먹는 게 영양제가 아닙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먹는 게 영양제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돈이 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이어트 최고의 요요 없는 건강한 제품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산하가 취급하는 제품 중에서 셀라비브 화장품이 나와요. 이 화장품은요 저는 바르는 비타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화장품 안에 온갖 항산화제, 이 유산하에서 특허받은 이 모든 항산화제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요? 또 화장품에 들어가요. 그래서 먹고 쓰고 바르는 것까지 완벽하게 유산화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시는 분들은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요 늙어질까요? 젊어질까요? 그게 바로 항산화 효과입니다. 다시 되살리고 재생시키는 역할까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퀄리티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상들은요 유산하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상을 다 휩쓸어요. 내 자식이 어디 나가서 상 하나 받아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내 회사는 전 세계에서 800개가 넘는 회사를 그것도 퀄리티로 매출액으로 받은 상이 아닙니다. 품질로 받은 상들이에요. 이걸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회사의 제품력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은 예를 들면요 강원도가 청정지역이라고 얘기하죠. 뭐 공기 좋고 물 좋고 맑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미국은요 유타주라고 저희 본사가 있는 곳이 유타주예요. 그 유타주는요 온갖 유명한 네트워크 회사들이 100개 이상 다 몰려있는 데가 유타주입니다. 거기가 가장 청정지역이에요. 그리고 맑고 깨끗해요. 자 그래서 웬만한 좋은 회사들은 유타주에 본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요. 뭐 A사도 그렇고 N사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아는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다 미국 회사들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자기네들이 다 사업자들을 만나보면요. 1등이라고 해야 안 해요? 누구를 만나든 다 자기네가 1등이래.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은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니들이 다 서로 1등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1등은 따로 있지 않겠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 했는데 정말 모든 품질, 다이어트 부분, 제품 부분, 보상 플랜 부분, 퍼스널 케어 부분조차도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가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 최고 중에 최고다. 니들 이거 품질로는 못 가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산화가 지속적으로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 상까지 휩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처방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은요 영양제를요 약으로 인정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한국 처방전에 영양제 들어있는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래서 한국은요 암이 걸리거나 큰 병이 걸렸을 때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영양제를 못 먹게 해요. 약만 드세요. 괜히 쓸데없는 거 뭐 수치 안 좋아지면 뭐 다 그거예요.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영양제는요 선진국, 뭐 특히 미국, 뭐 호주, 캐나다 같은 이런 선진국에서는요 약을 대체할 수 있는 비타민이 처방전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줘요. 그게 우리 한국이 다른 점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유산화에서 호주 여행을 보내줬는데 아이들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주는 이 TGA가 식약처예요. 호주의 식약처. 이 TGA 인증받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 그리고 의사들이 다 공무원이래요. 호주. 캐나다 호주는 의사가
공무원에 다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한 환자한테 예를 들어 이분이 고혈압 환자예요. 한국은 일단 고혈압 한번 딱 진단받으면 언제까지 먹으라 돼? 그냥 중세까지. 그런데 호주나 캐나다는요. 똑같은 약을 이 환자한테 6개월 이상 처방하면요. 의사가 깜빵에 끌려간대요. 왜? 큰일 난다. 하나의 약을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먹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수십 가지가 따라오는데 너 그거 알잖아. 알면서 이 사람한테 몇 년간 이걸 먹여? 너 그거 범죄야. 너 다시 교육받아. 이런데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6개월을 먹었으면 일단 쉬게 하고 운동시켜라고 한대요. 자, 살부터 빼고 비타민 추가로 먹고 최대한 다시 생활 패턴을 바꿔서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직접 그 가이드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유산화가 TG에 인증받았다니까 가이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걸 유산화가 했어요? 이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근데 가이드가 자기도 그걸 이제 알아. 왜? 유산화는 광고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서 그렇다. 안 해서. 호주 사람들은 한국보다 더 안 해요, 광고를. 몰라요, 몰라. 네. 나라에서 복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막 공짜로 주는 것도 막 먹고 이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자를 내가 스스로 찾아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찾아봐야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좋은 회사가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독성 없고 생체 이용률이 96.1%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100%라고 보시면 돼요. 왠지 아세요? 나머지 4% 정도는요, 그 만들 때 태블릿 형태로 만들 때 어쩔 수 없이 합성의 성분이 들어가야 그게 알맹이가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걸 다 그냥 가루 상태로 먹으려면 용량 지키겠어요? 막 퍼먹다가 큰일 나지. 아니 하나만 먹어야 되면 3개, 막 4개 먹고 막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태블릿 형태로 알맹이로 만들어서 용량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유산화는 그것 빼면 다 뭐다? 천연의 형태로 만들어져서 여러분들 몸속으로 다 영양을 집어 넣어주니까. 그리고 그 대신 뭐가 없다? 독성이 없다.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20년간 유산화가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품질로서 평생, 그것도 캐나다에서 평가받은 책자입니다. 뉴트리서치는. 미국 회사가 아니에요. 뉴트리서치는 캐나다예요. 거기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한국도, 자, 한국도 여기 보시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보건복지부, 식약처, 여기에서 이렇게 종합 비타민 분야에서 유산화 헬스팩 뭘 받았다? 대상을 받았다. 좋아요, 안 좋아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인정하기 시작을 한 거죠.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끊임없이 150명 이상의 연구진들이, 최고의 엘리트들이 유산화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유산화 본사에 이렇게 연구원들이 매일같이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는 헬스팩이요, 10년 전의 헬스팩과 지금 드시는 헬스팩이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다릅니다. 어떻게? 더 좋아져요. 더 좋아지고 더 지금 현실에 맞도록 그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매일같이 이렇게 연구진들이 연구를 한다. 자, 그리고 프로 엘리트 선수들이요, 영양제를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이거를 먹어야 되는데 올림픽이 이제 6개월 있다 있어. 자, 그러면 평소에 먹던 영양제들도 이 선수들이 다 끊어야 된대요. 왜? 뭐가 무서워요? 도핑에 걸리면 본인의 인생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 영양제나 준다고 덕석덕석 먹었다가 도핑 걸린 인생 끝나는 선수들이요, 유산화 제품은요 이제 믿고 경기 중에도 먹는 조건입니다. 후원을 받을 때 경기 중에 안전하게 유산화 제품을 먹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유산화 제품은 모든 선수들에게 100만 달러 보상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올림픽 나간다고 다 금메달 따요? 못 따요? 못 따요. 그럼 이게 후원을 일단 유산화가 이 선수들한테 새내기 때부터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앞으로 대성구른 나무 너 후원해줄게. 선택이 됐어. 너무 좋아, 안 좋아? 너무 좋죠? 왜? 선수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기초 체력입니다. 지구력입니다. 이상화 선수 아시죠? 이상화 선수가요, 유산화로 어떻게 후원받게 되냐면, 캐나다에, 우리나라에는 겨울만 눈 오지만 캐나다는 막 눈이 계속 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캐나다에 전지 훈련을 가면 그 당시에 이제 유산화가 한국에 이제 들어오기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몰랐을 때예요. 근데 캐나다 선수들은 유산화 스케이팅 선수들이 후원받거든요.
그럼 막 까먹고 있는 거야, 헬스팩을 막 경기 중에. 그래서 이상한 선수가 너무 놀란 거야. 너 지금 경기 중에 먹어? 뭐야? 근데 거기에 헬스팩이 써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한국은요,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영양제로 후원받는 게 거의 없었어요. 한국의 감독도 맨날 스포츠계 지금 우리나라 시끌시끌하죠. 뭐로 받고 싶어해요? 돈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본인들도 뭐 이렇게 하고 뭐 선수들한테 가고 뭐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유산화는 오직 제품으로만 후원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처음에 유산화 지사장님이 여기 갔었을 때 이게 안 된 거예요. 돈으로 달라. 우리 유산화는 이게 제품만 후원이거든요. 근데 돈으로 달라고 하니까 캔슬이 됐었는데, 이상화 선수가 적극적으로 이제 요청을 했대요. 이거 우리 선수들도 후원하게 달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국가대표도 한국 선수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화 선수가 피부도 되게 안 좋았거든요. 여드름이었어요. 그전 옛날 사진 한번 보세요. 후원받으면서 피부 지금 엄청 예뻐졌죠. 그리고 이제 관절 막 이런 데 맨날 쓰니까. 그러면서 최고 기록 내면서 그 당시에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래서 이상화 선수 동영상이 유튜브에 팀 유산화 검색하셔가지고 딱 치시면 선수들이 직접 금메달 리스트들이 얘기합니다. 최고라고. 안전합니다. 유산화는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유산화는요, 그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러한 이웃들에게 이렇게 후원을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산화 자동이체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동이체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 1,000원부터 시작해요. 1,000원을 하게 되면요, 그 1,000원이 온전히 이 아이들한테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TV만 틀면 뭐 아프리카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유니세프다 뭐다 뭐 군 네이버스 뭐 이런 거 몇만 원 내라고 해야 안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3만 원을 내면 그 3만 원이 100% 그 아이들에게 갈까요? 중간에서 자꾸 다 떼고 갈까요? 뗍니다. 왜? 운영진한테 가야 되고요. 직원들이 그거 다 먹여 살려야 되고요. 운영 다 하는데 쓰이고 정작 10,000원을 내면 1,000원, 2,000원 갈까 말까예요. 그런데 유산화 파운데이션이 다른 점은 내가 1,000원을 내더라도 그 1,000원이 100% 가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컨벤션을 갔었을 때 회장님께서 그때 책을 자서전을 내서 자서전을 팔리면 그 자서전에 대한 수익을 100%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자서전을 살 거 아니야, 회원들이 사면 그 수익을 100% 예를 그게 1억이 모였어요, 예를 들어.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1 플러스 1 하고 본인 돈도 1억을 해가지고 또 후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런 부이웃들에게 이렇게 영양을 제공하고 건강을 제공하고 자체 병원을 3개나 가지고 있는 회사가 유산화밖에 없습니다. 영양제 회사가 자체 병원 가지고 있는 회사 보셨어요? 멕시코에 자체 병원 있고요. 캄보디아, 우간다에 다 무료로 운영되고 산호비부만 그 갑부들 상대로 산호비부만 유료로 운영됩니다. 멕시코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유산화는 이런 병원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제품력이 탁월하구나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건강을 선물해주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장 중요한 보상 플랜이 여러분들이 돈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유산화는 무료로 내가 소비만 할게 있겠죠? 나는 돈 버는 거 관심 없으신 분들은 PC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는 거고요. 아니야, 저처럼 우리 애가 아프고 내가 아픈데 내가 만약에 좋아진다? 나 주변에 알릴 거야. 알릴 수 있어. 이런 분들은 얼마를 내면 되냐면 스타터킷 구매라고 나오죠? 2만 원 내시면 돼요. 그러면 BC 코드를 여러분한테 주게 됩니다. 그 BC 코드를 내고 내가 필요한 점수, 내가 이렇게 200점을 달성하면 하나의 가게가 인터넷상에 내 가게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400점을 달성했을 때 이거는 6주 이내에 본인이 400점으로 가입을 하시거나 6주 안에 이걸 달성이 되면 처음부터 가게를 몇 개를 준다? 3개를 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나는 하나를 할까 3개를 할까 고민했겠죠. 저 몇 개 했을까요? 네, 3개 했어요. 3개를 해서 어떻게 이제 후원수당이 발생이 되냐면 이렇게 직급이나 이런 게 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유산화는 누구나 똑같이 20%고요. 마감이 없어요. 그리고 주급입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주급을 주는데 예를 들어 A사 아시죠? A사가 미국에선 주급을 줘요. 근데 한국으로 오면서 한국 A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월급으로 바뀌어요. 근데
유산하는 전 세계 원코드라고 했죠. 주급을 줘요. 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감을 하면 그 다음 주 금요일에 바로 수당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없이 이렇게 수익을 주고 있고요. 이런 보너스부터 이렇게 수당까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유산화를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매 수익은 내가 헬스팩을 회원가로 사서 이분한테 1, 2만 원 더 받고도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그거 바로 소매 수익이죠. 예. 자, 그리고 주급이라고 했죠. 이번 주부터 토요일까지 일한 게 바로 그 다음 주. 바로 그 다음 주. 자, 이거 여러분들 이거 뭐 당연한 게 아닙니다. 주급 주는데 잘 없어요. 그러면 회사는요. 주급 주던 것도 한국으로 오면서 월급으로 바뀌면 수많은 수십억의 매출액을요. 한 달 동안 월급으로 갖고 있으면 누가 이익을 봐요? 회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 이자를. 그런데 일주일만 딱 가지고 바로 사업자들한테 돌려주면 우리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네, 그래서 금요일이 기다려지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가 200점으로 하나의 가게로 개설을 했다라면 바이너리 방식이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 바이너리는 두 가닥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반을 딱 나눠. 그리고 그러면 좌측과 우측이 생겨요. 자, 그러면 좌측과 우측에 내가 A와 B를 이렇게 가입을 시켰을 때 거기에서 이렇게 수당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적을 넣어요. 자, 파트너들과 함께 그룹을 구축을 해서 점수를 한번 넣어봤어요. 자, 이렇게 200점, 200점 하고 이렇게 자, 여러분 바이너리 방식은요. 대실적이 있고 소실적이 있어요. 좌우가요. 딱 똑같이 이 사람이 똑같이 실적을 낼까요? 다르게 낼까요? 다르게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유산화는 이렇게 소실적 기준으로 이걸 만약에 대실적으로 또 바이너리는 바이너리인데 대실적 기준으로 수당을 준다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기 날아가는 게 아까우니까 요거 맞춰야 돼, 안 맞춰야 돼? 그게 다른 점이에요. 소실적 기준은 맞출 필요 없이 내가 자연스럽게 나 요만큼 했네, 요만큼까지 해주고 남는 건 뭐 해준다? 다음 주로 이원이. 이게 다른 점이에요.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이렇게 후원 수당이 얼마가 되냐면 자가 800점, 우가 600점이네. 소실적 골라보세요. 어디예요? 600. 자, 그럼 600이에요. 자, 그럼 600에 대해서 20%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1번 가게를 통해서. 자, 그랬을 때 나는 120 CVP가 됩니다. 근데 120 CVP는 우리가 한국 돈으로 1150원을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한테 그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의 가게로 시작하지 않고 처음부터 나는 3개로 할 거야, 저처럼. 이랬을 때는 똑같은 실적이죠. 아까 1번 했을 때랑 똑같아. 그냥 바뀐 게 없어요. 그랬는데 얼마를 가져가냐면 총 다 1번, 2번, 3번의 모든 가게가 다 내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2번에서 80, 3번에서 40, 1번은 이게 전체가 다 합계가 1번이거든요. 이렇게 됐었을 때 총 합계가 얼마가 돼요? 240 이게 달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똑같은 일을 했어요. 똑같이 8시간 했을 때 1BC는 100만 원 가져가면 3BC는 200을 준대요. 뭐 할 거예요? 3BC. 그래서 저는 3BC 했어요. 네, 똑같은 일을 했었을 때 수입의 극대화를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3BC. 그래서 저는 3BC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셀러비브 보너스는요. 화장품 나오잖아요. 이 화장품 라인을 누군가한테 알려서 이분이 PC 고객으로 가입을 했었을 때 이분이 화장품을 구입을 한 거에 25%를 적구매한 거에 대해서 받는 보너스입니다. 좋죠? 네. 네. 자, 그리고 평생 매칭 보너스는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따시면 돼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내가 이 사람을 소개했어요. 직접. 소개를 해서 나는 이 매칭 보너스 자격을 달성했어요. 자, 8주 동안 4명한테 1600포인트를 달성하는 게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요 돈을 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보너스를 따고 나도 땄고 이분도 땄다라면 내가 소개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회사는 회원 가입만 시키는데 돈을 주는 회사가 있는 거고 어떤 회사는 이분을 성장시켰을 때 돈을 주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가입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이랬을 때 이분이 100만 원을 벌게 되면요 저한테 회사가 따로 보너스로 15만 원을 준대요. 자, 그러면 이 15%가 커요, 안 커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2년, 3년 후에 1000만 원을 벌게 됐어요.
그럼 1,000만 원을 벌게 됐을 때 저한테 얼마 줘요? 그럼 내 파트너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이 보너스는 나뿐만이 아니라 이 파트너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안 한다? 기도하게 만드는 보너스가 바로 이 평생 매칭 보너스예요. 자, 그리고 추가 BC. 자, 네트워크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이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야. 내 스폰서가 내 밑에 다시 올 일이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미 성공한 스폰서가 내 밑에 파트너가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산하는 그 상식의 틀을 깨요. 어떻게? 추가 BC를 통해서 처음에 제가 몇 개로 시작한다고 했죠? 3개로 한다. 근데 좌우 포인트가 5,000이 맥스아웃 상태가 되는 상황이 왔었을 때는 그 이상은 유산화에서는 수당을 주지 않아요. 그 대신 뭐를 주냐? 가게를 다시 줍니다. 네가 깃발을 아무리 꽂았어도 너 혼자 돈을 다 가져가면 전체 파이가 35%이기 때문에 상위가 다 가져가는 걸 막아버려요. 그 맥스아웃을 통해서. 그 대신 그럼 나 500만 원에서 이제 끝나야 돼? 이게 아니라 한 가게가 맥스가 됐을 때 내가 500만 원 버는 소득자가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유산화는 다시 맥스가 될 때마다 하나씩 줘서 2개까지 줘요. 그 다음 주에 또 맥스가 되면 또 하나로 나와요. 그럼 2개, 한 가게당 2개를 받으면 4번과 5번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그 4번과 5번은 내가 뭐 스폰서님 좋으니까 내일 스폰서 밑으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나와 함께 해준 나의 파트너의 가게 밑으로 내가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를 4번을 같이 달고 파트너님 저와 함께 이 가게 구축합시다. 그 좌측과 우측을 또 키우면 이 4번 가게에서도 수당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그래서 이 추가 BC는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시면요 가게가요 그냥 1번이 아니에요. 00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00이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몇백 개 받아갈 수 있다 없다? 받으세요. 3개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유산화는요 보너스를 많이 주는데요. 자동 주문 맥스 아웃 보너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제가 아까 이제 권리소득은 어떤 게 권리소득이냐? 내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동 주문으로 4주에 한 번 10% 할인받아서 나 제품 먹을 거예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요. 많아지면 1번 가게가 어느 날 갑자기 일요일날 저희는 자동 주문이 결제되거든요. 일요일에 5,000이 그냥 자동으로 확 떠버려. 내가 뭐 하나 푼 것도 없는데. 자, 상상하세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나 진짜 눈만 떴는데 일요일날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5,000이 그냥 1번이 탁 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 내가 후원수당 당연히 받죠. 5,000 떴을 때 받잖아요. 받는데 회사는 추가로 250점을 더 주겠다. 매주 이런 상황이 온다라면 여러분들은 이 자동이체 맥스아웃을 통해서 추가 수입도 커요, 안 커요? 커요. 그 보너스도 엄청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리더십 보너스는 골드 이상 직급자들에게 맥스아웃 시에 이렇게 3%를 공유해 주는 게 리더십 보너스. 그리고 이 엘리트 보너스는요 이제 조금 멉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저 이제 받아야 되는 보너스예요. 자, 상위 전 세계 글로벌이기 때문에 한국만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25개국에 있는 상위 1위부터 60위까지 리더들에게 특별 보너스로 후원 수당의 1%를 나눠서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것까지 받아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다. 저는 근데 이제 엘리트 보너스는 아직 못 받아봤거든요. 소원입니다, 저도. 자,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내가 그냥 사장이에요. 내가 내 월급을 결정해요. 주급이죠, 저희는. 근데 자, 여러분들이 한 달에 이제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앞으로 내가 이 비즈니스 열심히 해서 5년 후, 10년 후에 얼마를 벌지를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요. 나 그래서 한 달에 그래도 연금으로 700 있으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노후에 얼마 필요하다 했어요? 노후가 살려면 그거 지금 2배 이상 돼야 한대요. 자, 여러분들은 골드 리더만 돼도 이 정도를 가져가요.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가져가는데 그거 갖고는 뭐 해외여행도 다니고 뭐 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겠지. 이러신 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일을 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원하는 월급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유산화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신다라면 그 수입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신다.
그런데 내가 이제 가입해서 여러분들이 200포인트를 먹고 쓰는 유지 조건이에요. 3BC는 200포인트. 그게 얼마냐? 50만 원 정도의 유산화 제품을 10% 할인받아서 드시면 돼요. 사주면서. 근데 내가 돈을 아예 안 벌고 3BC만 유지해도 여러분들은 50만 원 유지고요. 내가 얼마를 1억을 벌어도 자, 보통은 내가 1억 벌면 유지해야 되는 조건도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다 회사들은. 내가 매출을 1억 치려면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유산화는 똑같습니다. 내가 1억을 벌어도 내가 유지해야 될 조건은 스카 3BC. 내 가게가 100개가 있어도 3BC 유지해요. 여러분, 이런 회사 봤어요? 저는 못 봤거든요. 보통 매출액이 크면 유지하는 파이도 커져요. 1000만 원 벌면 400만 원 써야 돼요. 근데 유산화는 내가 1000만 원 벌어도 50만 원씩 그냥 내고 헬스팩만 먹어도 모자랍니다. 온 가족이. 모자라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최고의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고의 여행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산화는요, 다양하게 국내 여행, 해외 여행 정말 최고의 여행지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프로모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남편하고 작년에 그리스를 또 갔다 왔어요. 이거 혹시 보신 분? 산토리니의 포카리 세트 혹시 기억하세요? 나는 아니잖아. 여기에서 남편이랑 같이 가서 또 남편이 제가 이 사업 시작한다고 했을 때 10년 전에 저를 적극적으로 밀어줬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반대했을 것 같아요? 가장 강력한 반대자가 바로 저희 남편이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지금은 반대할까요? 밀어줄까요? 엄청 밀어줘요. 이날 산토리니를 갔더니 사람이 수백 명이 여기서 이거 한 장 찍는데 여기 줄이 수백 미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5시에 가가지고 줄 없이 이날 남편이 제 사진만 500장 찍었습니다. 다양해요. 옷도 몇 개 입었어요. 아시겠죠? 그 정도로 남편이 뭐로 바뀐다. 나의 가장 열렬한 저의 매니저 같은 남편이 되는 거예요. 표정 보세요. 신혼여행 사진도 이 표정이 없더라고요. 신혼여행 때도 이렇게 웃지 않았거든요, 이 남편이. 이게 자동으로 바뀌고요. 이렇게 갔을 때 이분이 이제 케빈 회장님이세요. 이제 CEO가 이제 올해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같은 식탁에서 식사도 하고 미국 회사 좋아요. 이렇게 여행을 갔더니 회장님을 같이 앉아서 버스도 타고 가고 되게 친구 같아요. 이 미국 스타일이 저랑 좀 맞거든요. 되게 열려있어요. 너무 뭐 영어 못해도 다 통해. 땡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한데 길게는 못하게 그냥 무조건 땡큐를 했죠 제가. 회장님 땡큐 하신 거예요 제가. 자 그리고 나서 진짜 이분이 바로 마이너인츠 박사님 분이세요. 여긴 어디야? 두바이예요. 푸아그라 드셔보셨어요? 저는 이때 먹어봤습니다. 갔더니 만찬회에서 푸아그라 세계 3대 요리라고 하잖아요. 먹어봤어요. 유산화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고 여권도 처음으로 만들어서 해외여행 전 세계가 정말 누구나 가보고 싶어하는 여행지를 유산화를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들입니다. 자 둘째입니다. 아파가지고 맨날 그 4살까지 업고 자는데 이 아이가 24시간 게임을 하고 있어요. 지치질 않아. 24시간 게임 하다가 조금 지치면 이제 지겨워서 공부 좀 하고 갑자기 영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시험을 쳤는데 갑자기 막 신이 나가지고 막 기말고사 막 왜 그래? 저 엄청 시험을 잘 쳤대. 그래서 몇 점 받았는가? 40점 받았대요. 아니 그래 너는 40점 받았는데 뭘 잘 쳤을까? 중간고사 20점 맞았는데 2배 성장했다 이거예요. 진짜 애들은 열심히해야 된다고. 열심합니다. 우리 집은 40점 맞아가지고. 진짜 2배 성. 와 2배 성장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나도 어렵거든. 2배 성장하는 거. 20점에서 40점이면 대폭으로 성장을 한 거죠. 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더니 영어하고 수학만 유일하게 학원 가요. 그건 90점 맞췄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공부하란 말 자체는 안 하거든요. 저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쉬어라. 게임해라 그냥. 얘는 그냥 옆에서 웃고만 있어도 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아이는 아팠잖아요. 아픈 손가락. 얘는 이제 멀쩡하게 태어났죠. 멀쩡하게 태어나서
저희 아이는 이렇게 사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미 아이들이 이제 중2거든. 중2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중학교 2학년 아들이 매일 와서 뽀뽀해 주는 거야, 잘 때. 안녕히 주무세요 하면서 맨날 뽀뽀해줘요. 그게 뭐예요? 삶의 만족도가 높으면요, 애들이요, 짜증을 안 내고요, 자존감이 높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게 상담하잖아요. 첫째 때, 둘째 때 이렇게 한 번씩 상담을 1년에 한 번 가는데, 아이들이 태연이 같은 경우는 공부는 진짜 못해도 너무 자존감이 높대요. 항상 행복하고 웃고 있대, 얘는. 얘는 너무 자존감이 너무 높고 리더십이 강해서 반 전체가 얘가 하는 말을 잘 듣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억지로 시키는 공부보다 그냥 놀으라고 했더니 지들이 하는 거, 그 정도. 저는 막 공부 1등 해라 이런 말은 절대 안 하거든요. 예, 저희 집에서 그런 애가 나올 리가 없어요.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인정하기로 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제가 10년 전에 함께 사원했던 많은 분들께서 지금 현재 유니스타즈 다이아몬드 클럽에서 함께 이렇게 인생이 바뀐 분들이세요. 여기 박경미 스타님도 계시고 여기 뭐 박예신 다현님도 같이 계시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컨벤션이라고 하는 해외에 저희가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 컨벤션이 있고요. 아시아 컨벤션이 있어요. 이렇게 컨벤션을 통해서 또 이렇게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국 여행, 거제 인센티브, 뭐 제주도 인센티브, 저번에 또 후쿠오카까지 이렇게 갔다 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모든 것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모든 것들은요, 이 회사를 통해서 저는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마지막에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공하는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보인다. 일반 사람들은 보이기 때문에 믿는다. 신뢰하는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성공하는 사람. 자,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믿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하셔서 다이아몬드로 만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